어렸을 때 엄마랑 많이 다녔었는데 저는 시골에서 자랐어서 작은 책방이 그때는 되게 많았거든요. 중학교 때는 거기서 맨날 앉아서 책을 몇 권씩 보다 가고. 네, TV 책방 북소리 작은 책방 이야기로 문을 열어봤습니다. 정말 저 어릴 때만 해도 이 참고서나 뭐 소설이 갑자기 필요하다. 그러면 네. 정말 그냥 동네 슈퍼 가듯이 이렇게 동네 서점에 가곤 했었는데 요즘은 좀 힘들죠? 그렇죠. 그리고 저만 하더라도 네. 뭐 중고등학교 때도 그렇고 대학 때도 그렇고 이 동네에 있는 서점들은 약속 장소가 돼주기도 했고 네. 또 뭐 우리들의 아지트 그런 알만한 친구들 거기 다 와 있고 미리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네. 근데 이 동네 책방들이 하나둘 사라지면서 그래요. 정말 이 동네 책방이 추억으로만 남게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걱정을 했었는데 네. 그러던 중에 정말 반가운 책이 한 권 출간이 됐습니다. 맞습니다. 동네 책방에 대한 뭐 향수 있으신 분들 그리고 안타까움이 있으신 분들 오늘 반가운 책 한 권 소개해 드릴까 하는데요. 작은 책방 우리 책 좀 팝니다의 김병록 저자님 모셨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저희가 방금 소개를 해드렸지만 작은 책방 우리 책 좀 팝니다입니다. 제가 좀에 좀 강조를 했는데 네. 이렇게 읽는 거 맞나요? 맞습니다. 네. 그 좀이라는 게 네. 이제 우리가 앞으로 정말 좀 많이 팔겠다라는 이제 저희의 강력한 의지를 좀 표현해 본 겁니다. 네. 그 좋은 책들을 좀 잘 알리겠다 이런 의미도 있고요. 네. 사실 굉장히 영리한 제목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저희 출판인들도 그렇고 네. 책 좀 정말 많이 읽으시는 분들은 특히 교정자에 굉장히 민감할 수밖에 없잖아요. 맞춤법. 네. 그런데 그쵸? 사실 맞춤법은 그냥 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조금, 그쵸? 좀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이게 뭐지? 이렇게 눈길이 확 쏠리게 되는데 맞아요. 사실 경상도 가면 좀이 그냥 문장이기도 해요. 좀 뭐. 그냥 좀 이렇게 그죠? 저희 출판사가 아마 경상도에 있어서 그런 거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해보고요. 네. 지난 아마 여름이었을 겁니다. 이제 네. 편집이 거의 끝나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책 제목을 정하는데 이제 출판사 사람들하고 같이 점심을 먹다가 네. 우리 어떤 제목이 좋을까 이제 막 고민하다가 그래 그래도 우리 책 좀 파는 사람들 아니냐 뭐 이러다가 그래 그럼 좀 그래 그 좀이 좋겠다 해서 거기에 이제 저희 차관에서 지은 이름입니다. 앞으로 많이 팔겠다 이런 의지도 아까 있다고 네. 말씀해 주셨지만 뭐 나 노래 좀 한다? 나 춤 좀 춘다? 이 그렇죠. 좀도 예, 의미가 있군요. 맞습니다. 그럼 짓고 났더니 주변의 반응은 좀 어땠나요? 반응 좋습니다. 그래요? 반응 좋고 정말 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고 네. 정말 너희도 정말 잘 파느냐 뭐 이렇게 말씀하시고 좀 하니? 좀 예, 하니? 뭐. 그렇죠. 그래서 뭐 책 그 제목 덕분도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이 책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네. 네. 이 작은 책방 우리 책 좀 팝니다라는 이제 제목의 책인데 잠시 제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네. 이 저자이신 두 분께서 함께 이제 운영을 하는 가정식 서점 아주 독특한 컨셉인데요. 가정식 보통 하면 뒤에 백반이 와야죠. 자연스러울 것 같은데 서점이 오네요.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마음이 번잡할 때 산에 올라가서 이렇게 절에 그렇죠. 들어가서 하루나 뭐 이틀 머무는 것을 이제 템플 스테이. 네네. 근데 거기서 착안을 하셨는지 말하자면 스테이. 북스테이. 예, 이렇게 책과 함께 말하자면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그러니까 그 시간을 제공하는 공간. 좀 자연에서. 네. 그렇죠? 그래서 지금 그런 스토리를 이제 지금 그런 서점을 직접 운영을 네. 하시는 바로 그 이야기도 이제 책에 들어가 있고요. 또 이 두 분께서 1년간 전국의 작은 책방, 아름다운 책방들 또 굉장히 독특한 그 운영 철학을 갖고 있는 그런 출판사, 그런 서점들을 서점이죠. 예. 70군데 동네 네. 서점들을 직접 다 순례를 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그분들과 나눈 이야기, 거기서 느낀 이야기 이런 것들을 지금 담아놓고 있는 책입니다.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작은 책방 숲속에
작은 책방인가요? 숲속 이름이? 작은 책방입니다. 숲속 작은 네. 책방이 지금 괴산에 있죠. 그렇죠. 네. 계산에 있습니다. 괴산이면 사실 그냥 서울에서 네. 체감으로는 굉장히 좀 멀게 느껴지는 게 그렇죠. 사실이거든요. 네. 얼마나 걸리죠? 버스로는 한 2시간 정도 걸리고요. 오. 근데 괴산이라는 이름이 사실은 이렇게 언론 매체라든가 대중 매체 그렇게 많이 노출된 지역은 아닙니다. 아마 그래서 조금 먼 곳이 아닌가 그런 느낌을 맞아요. 좀 받으시는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는 안 네. 걸리네요. 2시간 정도면 닿을 수 있는 네. 거리인데, 어쨌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동네 서점마저도 이렇게 곳곳에 보이지 않고 네, 거의 다 이제 사라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수도권에서 2시간을 가야 갈 수 있는 괴산이라는 곳에 서점을 낸다?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신 거예요? 뭐 좀 이야기가 좀 긴데요. 네. 사실은 저희 그 배경을 좀 말씀드리려면 네. 한 10년 전까지 좀 올라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괴산에 오기 전에 저희가 뭘 했냐면은 그 숲속 작은 도서관이라는 어린이 도서관을 한 10년 정도 운영을 했었어요. 근데 그때가 이제 2001년도쯤 됩니다. 그때는 이렇게 전국에 지금처럼 도서관이 많지 않은 시기였고, 네. 그래서 저희가 도서관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셨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 이제 도서관이 많이 늘어나고, 그래서 이제는 이제 저희처럼 민간이 사립이 도서관을 운영하는 그런 의미라든가 필요성이 점차 줄어들었죠. 그래서 저희가 책은 많이 있고, 네. 이제 도서관 운영하는 노하우는 있는데 이걸 갖고 그렇다면은 그 다음에는 무엇을 할까 고민하다가 막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근데 사실은 답이 안 나왔습니다. 그때 이제 저희 마침 좋은 책이 하나 나왔는데 그 정진국 교수님이 쓴 그 유럽의 책마을을 가다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이 사실 저희한테는 구세주 같은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있구나.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다음에 뭘 할지를 한번 이 책을 보고 공부를 하자. 공부를 하다가 저희가 문득 또 궁금한 게 과연 이럴까? 그 실제로. 체계대로 책이 정말 유럽에서 이렇게 멋진 책마을이 있을까 너무 궁금했었어요. 네. 그래서 유럽을 날아갔죠. 날아가서 직접 보고 사실 거기서 보고 온 대부분이 저희 지금 책방에서 운영하는 갖가지 이제 운영이라든가 노하우가 다 거기 숨겨져 있습니다. 가셨는데 어떠셨어요? 갔더니 뭐 긍정적인 면도 있고 부정적인 면도 있었지만은 참 여러 면에서 좋았어요. 일단 뭐 너무나 약간은 환상적이었고 과연 책으로 마을이 형성이 되고 그 책을 판매함으로써 그 마을 전체의 경제적인 이득이라든가 또 먹고 산다라는 것 자체가 너무 신기했고 그래서 우리도 한번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우리가 그래도 출판대국 세계 10인권인데 네. 그래서 이제 부푼 꿈을 안고 돌아왔죠. 근데 돌아와서 사실은 고민을 많이 했어요. 과연 이게 될까 안 될까 막 고민하다가 그래도 일단 한번 해보자라고 한 게 작년 그 4월이죠. 4월에 네. 이제 드디어 저희 책방 문을 연 거죠. 근데 괴산에 가셔서 몇 년 좀 계시다가 그렇죠. 이제 서점까지 다시 여시게 된 네. 거죠. 이게 좀 시간적인 그 과정이 있었죠. 예. 네. 저희가 내려간 지 지금 5년째고요. 그래서 내려가서 한 2년 정도는 사실은 약간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네. 애초에는 이제 저희 원래 숲속 작은 도서관이 그쪽으로 옮기고 그 마을하고 같이 이렇게 여러 가지 활동을 하려고 했는데 그게 참 무산됐었어요. 그래서 한 1년, 2년 정도 이제 계속 고민하다가 더 이상은 안 되겠다. 그 무산됐던 이유가 네. 뭐 말하자면 그 지역사회 주민들과의 어떤 뭐 이해도라든지 뭐 이런 문제들이었었나요? 구체적으로 그런 또 어떤 거는 아니었고요. 네, 문제들이 이제 저희 있었나요? 도서관이 입주할 이제 마을 회관이 있었어요. 마을 회관이 네. 있었는데 마을 회관이 그 마지막에 약간 뭐 자금이 부족했는지 공사가 마무리가 안 돼서 준공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도서관은 이제 다 세팅을 해놓고 도서관 설치는 다 해놓고 지금도 이제 마을 주민들은 이제 이용하고 있는데 네. 그건 이제 정식 오픈은 못 하고요. 그래서 원래 이제 그게 정식 오픈이 됐으면은 그걸 기점으로 그 다음에 서점을 하고
그다음에 북스테이라고 이렇게 차근차근 가려고 했는데 그게 안 되는 바람에 그러면 일단은 서점을 하고 그다음에 북스테이를 하고 뭐 내년이나 후년쯤에는 이제 저희 도서관을 정식으로 오픈할 예정입니다. 네. 참 쉽지 않죠. 그 목가적인 풍경도 일단 머릿속에 네. 제일 먼저 떠오르기는 하지만 또 그런 면에서도 보면 이런 면에서 보면 굉장히 현대적이라는 생각도 들어요. 과거에는 뭐 도서관이면 도서관, 네. 서점이면 서점, 뭐 말하자면 또 민박이면 민박, 네. 말하자면 이런 것들이 다 떨어져 있었던 것들인데 네. 이것을 말하자면 융합을 그렇죠. 한 거죠. 그래서 그렇죠. 완전히 전혀 새로운 말하자면 어떤 그 문화 비즈니스 이렇게 볼 수 있는 형태들로 지금 실험을 해 나가고 계시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실은 일이 굉장히 의미가 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희가 책마을 가니까 그 저희 같이 이제 낯선 이국인들이 이제 머물 숙소가 마땅치가 않았어요. 그래서 막 이제 인터넷 뒤져보다가 우연하게 책방 하나를 이제 저희가 검색을 했는데 네. 거기에 바로 2층에 민박을 같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1층은 책방이고 그래서 이런 것도 괜찮겠다 싶어가지고 일단 거기 이제 예약을 해서 가서 이제 숙소에 묵었는데 그게 굉장히 좋았어요. 그리고 그 책방을 운영하는 주인이 1층에는 자기가 책방을 운영하고 2층은 민박을 하는데 뭐 서툰 영어지만은 서로 이제 얘기도 하고 저녁을 또 같이 먹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도 같이 이제 먹고 그러면서 책에 대해서 얘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저는 전혀 겪어보지 못했던 새로운 신선한 그 감동을 줬어요. 그래서 정말 서툰 영어지만은 니네 책 뭐 잘 파냐 그다음에 우리는 뭐 어쩌고 저쩌고 막 이렇게 하면서 책 얘기하면서 그래 이런 것도 한번 해볼만 하겠다. 그리고 특히 이제 좋았던 거는 그 주인장하고의 대화였어요. 네. 뭐 시시콜콜한 뭐 그냥 뭐 너네 자식이 뭐 공부 잘하니부터 시작해가지고 이것저것 얘기를 하는데 그것이 그냥 아주 인간적으로 그냥 따뜻하게 느껴지고 그럼으로써 또 그 다음날 자연스럽게 거기 있는 책방에 대해서 뭔가 좀 제가 책을 사줘야겠다라는 약간의 의무감도 들고 그리고 그러면 네가 권하는 너희들이 권하는 좋은 책이 뭐냐 뭐 이렇게 추천받기도 하고 그런 과정이 참 좋아서 그래 그렇다면은 나도 이제 한국으로 가면은 한번 비슷하게 한번 해봐야겠다 생각했던 게 이거였죠. 네. 저는 딱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 문장을 떠올렸는데 보통 우리가 서점 하면은 책이라는 물건을 사고 파는, 그렇죠. 파는 곳이죠. 네. 근데 책이라는 문화를 파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정말 새로운 어떤 소통, 딱이네요. 새로운 네. 문화 이런 것들이 오가게 되는 그런 정말 새로운 문화 공간으로서의 서점이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네. 사실 그것을 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도 구상하시고 또 지금 펼쳐 나가고 계신다면서요? 네, 그렇죠. 저희가 이제 대표적으로 하는 건 이제 매달 한 번씩 북클럽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뭐 북클럽이라는 게 보통 이제 책을 읽고 와서 이제 토론하고 이런 건데 저희는 책을 안 읽고 와서 하는 북클럽입니다. 어떻게 안 읽고 그러니까 토론을 저희가 하죠? 이제 보통 한 10명에서 20여 명 정도 모이는데 네. 이제 책을 한 권 선정합니다. 네. 그러니까 물론 그 책을 안 읽고 다들 바쁘시니까 읽을 시간이 없죠. 근데 오시면은 일단 이제 식사를 간단하게 하시고 뭐 한 10장 정도 되면은 각 단락마다 읽을 페이지를 정해드려요. 그러면 이제 10분이 각 이제 다 읽는 게 다른 거죠. 그래서 한 1시간 반 정도 저희 집에 이제 책 읽는 공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 흩어져가지고 책을 봐요. 독서의 분업이군요. 예. 1시간 반 후에 다시 모여가지고 네. 한 1시간 정도 이제 자기가 읽었던 거 얘기하고 그러면은 책 한 권이 자연스럽게 읽혀지는 이제 그러네요. 그런 클럽입니다. 재밌겠는데요. 그러니까요. 네. 보통은 한 권을 어떻게든 꾸역꾸역 다 그렇죠. 읽고 예. 가가지고 그걸 각자 얘기하고 이게 사실은 좀 부담스러울 수 있거든요. 그렇죠. 너무 의무감이 예. 무겁게 느껴지고 근데 그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다.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얘기 듣고 보니까 뭔가 그런 공간에 목말라 있으셨던 분들 혹은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뭐 아이들에게 독서 교육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부모님들 뭐 네. 이런 분들이 좀 많이 찾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네. 그런데 이 북스테이 하는데 10층 면접을 본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요?
면접을 봅니다. 정말요? 진짜요? 무슨 면접이요? 보통 이제 예약을 하시죠. 이제 전화로 네네. 예약을 하시면은 제가 꼬치꼬치 캐물어요. 네. 이제 저희는 어떻게 하셨어요? 부터 해가지고 막 어쩌고 저쩌고 이제 캐물다가 끝에 꼭 이런 질문을 드립니다. 이제 책을 좋아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이 전화기 이 너머로 약간 당황하는 이렇게 딱 느껴져요. 아니 뭐 이런 질문이 있지 뭐 예약 그냥 받으면 받지 뭐 이런 질문을 하나 하는데 네. 이제 그런 질문 이제 드리면서 꼭 이제 이런 말씀을 드려요. 저희 집은 이제 유흥지에 있는 것도 아니고 저희 관광지도 아니고 그냥 일반 전원 마을에 집 한 채 2층 다락방 방 한 칸입니다. 저희 집은 이렇게 뭐 술을 많이 드시고 뭐 유흥을 하시고 이런 즐거움도 있지만은 뭐 그런 그래도 문화도 있지만은 되도록이면은 책 한 권을 읽으시고 조용히 하루 정도 이제 뭐 힐링을 하시고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간곡한 표현으로 그런 지금 면접을 보죠. 그래서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아직 면접에 떨어지신 분은 한 분도 안 계십니다. 그러니까 꼭 뭐 오실 수 있는 분 이걸 자격을 고르는 게 아니라 그렇죠. 오셔서 네. 이런 분위기를 좀 얻어가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걸 얻어가셨으면 좋겠어요 하는 어떤 사전적인 뭐랄까요 고지랄까요? 처음에는 그걸 모르고 오셨다가 네. 좀 당황하시는 분이 몇 분 계셨었어요. 여기는 뭐지? 우리 보고 왜 책을 읽으라고 하지? 특히 이제 그 가족이 오시면은 네. 그 아버님께서 꼭 항상 그 좀 당황을 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셨었어요. 나는 그냥 술 한잔 먹고 그냥 한숨 푹 자고 이렇게 가려고 그러는데 여기 오니까 책만 있고 뭐 할 건 아무것도 없고 그래. 그리고 저희 오시면은 또 의무가 하나 있는데 꼭 네. 책을 한 권 정도 읽으시고 자기의 그 평을 좀 쓰시는 난이 있어요. 네. 뭐 그림을 그리셔도 좋고 뭐 그래서 그러니까 다음에 오실 때 그걸 다시 한번 좀 보십사라는 이제 그런 건데 그래서 막 책을 읽으라고 권하니까 그래서 당황하셔가지고 이게 안 되겠다. 이제 사전에 면접을 좀 보는 게 낫겠다. 그래서 사전에 그런 고지를 좀 해드리고 이제 좀 알고 오셨으면 하는 이제 그런 바람에서 면접을 보게 됐습니다. 책에 보면은 아내는 글을 쓰고 남편은 다락방을 꾸미고 뭐 이런 식의 네. 뭐 분업이 이루어진 것 같더라고요. 네. 뭐 책방에 있는 소품 하나하나를 꾸미셨나 봐요. 네. 좀 공을 들이신 것 같던데. 네. 네. 그 아내가 좀 그런 조그만 인형이라든가 이런 걸 굉장히 좋아해요. 그리고 한 10년 정도 이제 어린이 도서관을 운영하다 보니까 뭐 이제 캐릭터 인형이라든가 이런 게 나온 것들이 가끔 나옵니다. 이제 그럴 때 아내가 그 많은 가사를 탕진하고 여러 가지 많이 모았죠. 그리고 이제 저희가 하다 보니까 그 도서관 같은 경우는 가구가 굉장히 비싸요. 그래서 이거는 좀 안 되겠다 싶어서 저희가 뭐 이렇게 여유가 있는 게 아니라서 제가 이제 목공을 좀 배웠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책장 짜고 책장, 책꽂이 뭐 이런 간단한 소품 같은 것들은 이제 제가 다 만들었죠. 다양한 이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신다고 하셨고 또 한편에서는 또 영업 노하우가 있다 이렇게도 그러게요. 이제 서점이니까요. 네.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앞에 책이 있는데 저는 처음에 저게 뭘까? 이러고서 한참 봤어요. 보니까 이 책에 직접 손글씨로 쓴 네. 띠지를 둘러서 모든 책에 다 그렇게 해놓을 수는 없지만 진짜. 그야말로 작은 책방에서 책을 좀 파시고 싶은 책들은 책을 먼저 읽으시고 그 책에 대한 간단한 이야기들을 이렇게 예쁜 손글씨로 직접 만들어서 띠지를 저렇게 지금 붙여놨거든요. 좀 보여드릴까요? 저는 네. 처음에 누가 나한테 메모를 해놨나? 이렇게 봤어요. 유심히 봤거든요. 네. 근데 그냥 띠지에 네. 이렇게 두 분의 이야기 네. 혹은 하고 싶은 네. 이 독자분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손글씨로 써놓으셨더라고요. 네. 이거 참 너무 예쁘죠? 맞아요. 그러니까 글씨도 예쁘고요. 저는 제일 처음에 원래 출판사가 이렇게 디자인을 했나? 저는 그렇게 보기도 하고요. 네. 그러면서도 이게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요. 저는 이걸 독서 캠페인으로 널리 세상에 보급을 하셔도 좋겠다. 말하자면 엄마가 직접 써주는 띠지 이렇게 해서 아이들에게 책을 줄 때 그냥 뭐 책만 사주고 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엄마가 직접 엄마의 손글씨로 손글씨 띠지 좋네요. 아이야 나는 이 책을 이렇게 읽었는데 네. 네 생각은 어떤지 모르겠구나 라든지 얼마든지 여기다가 메시지를 적을 수 있겠다라는 그렇죠. 생각이 드는데 예. 어떻게 이런 발상을 맞아요. 하셨습니까? 너무 신선해요. 그 처음에는 이제 저희가 이제 작은 서점이다 보니까 네. 모든 책을 이제 둘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고른 책만 저희가 좋다고 이제 꼭 읽어보고 이제 하는 책들만 이제 저희가 갖춰놨죠. 근데 이제 저희 손님들이 오시면은 책을 추천해 드려야 되는데 네. 그래도 그 많은 책을 저희가 직접 다 설명해 드릴 수는 없고 그러면 간단하게 한 문구 정도 써가지고 이거를 좀 추천의 말을 좀 따로 쓰는 게 어떨까. 물론 이제 책에 보면은 이제 띠지, 그러니까 출판사에서 만든 띠지도 있지만 그건 약간 이제 상업적인 거고 저희가 정말 읽어보고 아주 좋았던 점, 핵심적인 포인트를 말씀을 드리면은 이게 영업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아주 단순한 이제 시작이었어요. 네. 근데 의외로 이걸 딱 보시더니만 이런 글도 참 좋네요 하면서 사실은 띠지가 있는 책만 다 사가세요. 그래서 이거 참 그런 거였구나라고 그때부터 생각하고 저희가 이제 가능하면 모든 책을 다 읽고 열심히 이제 저희가 밤마다 뭐 꼭 이렇게 띠지를 쓰는 시간이 있습니다. 이 보면 동네 책방이라고 하죠. 네. 전국에 이렇게 숨어 있는 보석 같은 동네 책방을 직접 뛰어서 발로 취재를 또 하셨고 네. 그거를 책 끄트머리 지도를 통해서 또 표시를 해 두셨어요. 네. 그 중에서 좀 기억에 남는 특별히 한 곳을 꼽으신다면 어디가 있을까요? 딱 한 곳이라면은 네. 이제 길담 서원을 저희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이제 옥인동이라고 서울에 있는 서원인데요. 이제 말이 서원이지 서점이랑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서점은 이제 주로 인문학을 중심으로 파는 이제 서점인데요. 거기 안에 보면 프로그램도 굉장히 많고 특히 이제 거기 주인 되시는 분이 인문학을 왜 필요한지 이 시대에 사실 인문학은 서점에서 가장 안 팔리는 책이거든요. 글을 썼다가 요즘 조금 그렇죠. 주목을 받고 있죠. 그래서 왜 책을 읽어야 되고 왜 네. 교육을 받아야 되고 왜 철학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이 생각에 대해서 너무 확고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 정말 부러운 점은 그 생각에 동조하시는 많은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 서점이라고 저는 이제 얘기를 하는데 서점이 충분히 운영이 되고 그다음에 그 엄청난 임대료를 감당하고도 운영이 된다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정말 감탄스러운 서점 중에 하나입니다. 네. 이 서점 이야기를 하셨는데 네. 사실 서점 독자가 책을 만날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다 중요하죠. 대형 그렇죠. 서점도 중요하고 온라인 서점도 중요하기는 한데 네. 근데 사실 저도 이 분야여서 알지만 한동안 도서 정가제가 없었던 시절, 무너져 있었던 그렇죠. 시절에는 네. 인터넷 서점으로 지나치게 많은 말하자면 독자들이 이제 몰려갔기 때문에 몰려갔죠. 작은 서점들이 존립할 수 있는 말하자면 그 생태계가 깨져버린 그런 측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도 물론 이제 도서 정가제가 다시 지금 입법화가 되고 그래서 이제 그것이 기반이 돼서 작은 책방들이 그래도 경제적으로는 어느 정도는 좀 개선될 수 있는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그래서 참신한 아이디어를 이제 무장을 하고 네. 이제 지금 이제 막 전국적으로 네. 작은 책방들이 다시 하나의 어떤 지역의 문화 공간으로서 자기 자리를 다시
다시 찾기 위해서 고군분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근데 그렇지만 여러 가지 아직까지도 현실적인 그런 문제들이 많다고 봐야 되겠죠. 그럼요. 뭐 네. 저희는 이제 가정식이기 때문에 이제 저희 집에서 하기 때문에 사실 임대료 걱정은 없는데 이런 도시에서 하는 분들은 이제 임대료가 가장 이제 우선 걱정이 되고 그다음에 아무래도. 인건비, 네. 그다음에 이제 책도 사실은 그 온라인이라든가 이런 동네 서점은 이 공급률이라고 하죠. 네. 사실 조금 불리합니다. 그리고 작기 때문에 이제 본격적인 마케팅하기도 좀 힘들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독특하게들 운영을 하세요. 그리고 네. 뭐 예를 들면 이제 북바이북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맥주를 같이 술 한잔 하면서 뭐 저는 너무 좋은 곳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독립물만 파는 서점이라든가 아니면 여행 서점 중에 이제 짐풀이 같은 경우에는 아예 짐을 마음대로 프리하게 짐을 보관하는 장소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여행자들의 짐을 보관하면서 거기에 대한 약간의 수익도 얻고 그다음에 독립출판물도 팔고 이제 그렇게 하나씩 독립하면서 나름대로 이제 생존을 하시는데 그런 모습들이 아주 이게 너무 이제 경제적인 면만 치우친 게 아니라 문화적인 면이라든가 이런 게 여러 가지가 결합돼서 저는 아무튼 앞으로의 그 전망은 밝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약간만 조금 도서점까지 해서 약간 좀 더 벗어나서 뭐 지원책이라든가 아니면 완전한 도서점까지 뭐 이런 것도 앞으로 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정말 개성 넘치는 책방지기라고 할까요? 네. 책방지기와 그리고 행복한 책 이야기가 있는 그런 동네 작은 서점들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 그 도심 속 작은 책방 어떤 모습일지 저희가 좀 담아왔거든요. 함께 만나보실까요? 저한테 이 작은 책방은 나만의 보물창고? 친구들한테 알려주고 싶으면서도 혼자만 간직하고 싶은 공간인 것 같아요. 커피가 싸고요. 그다음에 책을 편하게 읽을 수 있는 분위기여서 참 좋습니다. 책방을 열고 싶은 사람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작가님의 가정식 서점에서는 어떤 책이 베스트셀러인지 궁금하고요. 또 고객들한테 어떤 책을 권해주고 싶은지 궁금합니다. 아무래도 시골에서 책방을 운영하고 계시면 여러 가지 애환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어떤 애환이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네요. 작은 책방에서 만나본 독자분들이었습니다. 이 저자님께 이제 질문도 하나씩 네. 던져주셨는데 첫 번째 질문이에요. 이 질문 나올 줄 알았습니다. 괴산의 그 숲속 작은 책방에서는 과연 어떤 책이 가장 인기가 있나요? 베스트셀러가 뭔가요? 베스트셀러요? 네. 물론 저희 책입니다. 저희 책이 가장 많이 팔리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서점의 베스트셀러라고 하기에는 좀 네. 이제 사실은 독자들이 저희 서점에 오셔가지고 책을 고르는 거는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 저희가 골라놓은 거를 서점이 이제 독자들이 가져가시는 어떻게 보면 약간 좀 거꾸로 되는 시스템인데요. 그래서 저희가 보통 이제 좋은 책을 이렇게 먼저 골라놓습니다. 골라놓고 이제 오시면은 어떤 분야를 좋아하십니까? 이렇게 막 얘기를 해요. 얘기를 하고 하다 보면은 어떤 분야, 그 분야가 나오면 그 분야에 대한 저희가 생각했던 아주 좋은 책을 골라드리죠. 그래서 이제 일반 물론 교보라든가 이런 알라딘이라든가 이런 대형 서점하고 베스트셀러하고 전혀 다릅니다. 저희 베스트셀러. 몇 가지 제가 가져왔는데요. 네. 어떻게? 네네, 예, 보여주세요. 여기 지금 앞에 가지고 보시면은 오셨죠? 이거는 이제 청소년 책인데요. 네. 별이 빛나는 밤에라는 이제 책입니다.
아마 잘 네. 일반인들은 잘 모르실 텐데요. 네. 저희가 이 추천하는 이유는 예쁘네요. 예, 여기 보면은 이제 주인공이 남녀 주인공이 나옵니다. 그 남녀 주인공이 그 약간 뭐 가정이라든가 학교에서 이제 적응하지 못하는 친구들이에요. 근데 이 친구들이 자기 내면에 대한 그런 하나하나씩 극복하는 과정이 그림이 아주 섬세하고 잘 나타나 있어요. 그리고 그러네요. 글은 작지만은 이 두 친구가 그걸 극복하는 과정을 하나씩 하면서 결국에는 이 두 친구가 자연 속으로 가서 극복을 해요. 그리고 끝에 가면은 이제 이제 새로운 삶을 찾는 그런 감동적인 책입니다. 네. 그래서 글보다는 그림이 중요해요. 예. 참 멋있네요. 물론 이제 글하고 그림이 아주 절묘하게 잘 조화를 네. 이루고 있고요. 네. 제가 보기에는 이 책을 읽고 많은 아이들이 지금 굉장히 감동을 받았다라는 후기를 많이 듣고 있어요. 그래서 이 책은 저희가 갖다 놓으면 쪽쪽 팔리는 책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군요. 예. 또 하나 가지고 또 오셨죠? 하나는요. 네. 예, 요거는 글자 동물원이라는 이제 동시집입니다. 이것도 이제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요. 네. 이 책도 갖다 놓는 쪽쪽 이제 팔리는 책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시라고 하면은 네. 좀 이렇게 잘 안 읽는 경향이 있는데, 이 책은 편집 자체가 아주 예쁘고, 그 다음에 시와 그림과 그다음에 전체 편집이 잘 조화를 이룬 책이에요. 그래서 네. 시를 읽으면서 그 옆에 그림과 사파를 같이 보고, 그 다음에 시 자체가 그 이한 시인이라고 아주 예쁜 글들을 잘 쓰셨어요. 그래서 이거는 어린이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어른을 봐도 위한. 참 좋을 동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도 저희가 권해드리는데, 저희 최근에 가장 잘 팔리는 책 중에 하나입니다. 마찬가지로 띠지에 또 손글씨도 네. 있고요. 근데 저는 참 이 작업이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네. 물론 이제 책을 본인이 잘 알고 있는 분야의 책을 하나하나 이렇게 말하자면 그 찾아가고 뭐 거기에 대한 책 정보를 얻는 것, 뭐 그런 재미도 크지만 그렇죠. 사실은 새로 발견하는 재미도 굉장히 저는 그 독서의 굉장히 큰 즐거움 중에 하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도 뭐 명세기 출판평론가니까 얼마나 많은 책들이 저한테 오겠습니까? 네. 또 많이 보게 되고, 그런데 제가 영 관심이 없는 분야라든지, 예를 들어서 저는 최근에 레시피에 관련된 있는 책들이 저는 그렇게 많은지 저도 사실 잘 몰랐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한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니까 요리에 관한 문화사, 뭐 또 실제로 레시피에 관한 책, 또 빵에 관한 책, 네. 그건 또 그 분야의 전문가들이 추천해 주시는 책을 이야기를 듣고 사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새로운 책의 세상으로 들어가는 지도책을 하나씩 얻는 것 같은 네. 그런 느낌인데, 지금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네. 말하자면 그런 이 자신만의 그 책방만의 네. 말하자면 책의 지도를 한 장씩 만들어서 전져주시는 그런 것과 비슷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뭐 저희가 뭐 그렇게 평가해 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저희도 무거운 책임감을 느껴요. 보통 네. 이제 저희 책방에 오시는 분들은 저희를 믿고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시거든요. 그리고 저희 책도 마찬가지고, 저희가 권해드리려면 사실 저희도 공부 많이 해야 되고요. 그리고 책에 대해서 정말 많은 공부와 그다음에 계속된 연구가 있어야 되는데, 요즘은 사실 그럴 시간이 좀 약간 부족해서 좀 걱정입니다. 이 작은 책방들을 전국에 네. 70군데나 돌아다니셨는데, 그래서 이제 각각의 특색을 파악도 하셨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특히 뭐 서점마다 선호하는 책들이나 뭐 그 분야들이 또 특별히 있을 있죠.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주로 하나하나 다 따질 수는 없겠지만, 네. 주로 어떤 책들에 대해서 작은 책방들이 많이 주목을 하던가요? 대부분 아무튼 주인장의 그 개성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뭐 독립출판은 뭐 워낙 개성이 강한 곳이니까 네. 뭐 차치하고라도 아까 이제 길담서원 같은 경우는 거의 인문학책, 인문학책, 그다음에 예. 부산의 인디고서원은 청소년들을 전문으로 하는 네. 책, 그렇게 이제 나름대로 다 특화되어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신 분들이 대부분 이제 자연 속에서 이제 이런 자연의 책방을 이제 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좀 마음의 위안이 되는 책들, 이제 좀 힐링이 되는 책, 그런 마음이 따뜻해지는 책, 이런 책들을 좀 많이 갖다 놓고 있습니다. 그 작은 서점,
개성이 드러날 수밖에, 네. 주인장의 개성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베스트셀러로 가지고 오신 오늘 두 권의 책이 다 네. 청소년이나 네. 아이를 위한 책이기 때문에 이 숲속 작은 책방의 어떤 개성은 청소년, 아이를 위한 책이 참 뛰어나다. 뭐 이런 게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그런 면이 많이 있고요. 네. 보통 저희 가장 많이 오시는 분이 가족 단위로 오세요. 근데 좀 안타까운 거는 이제 막 책을 사시는데 아이들 책만 사시고 어른들. 정작 본인의 책들은 잘 안 사세요. 꼭 사실 때 같이 사시라고 뭐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아무래도 이제 아이 중심으로 되니까 이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제 그 한계는 이해를 하지만은 네. 그래서 아이 책을 좀 저희도 좀 다양하게 갖다 놓으려고 하는데 저희가 이제 저희 아이는 이미 다 컸기 때문에 좀 다시 공부하고 있습니다. 네. 자, 다음 독자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네. 좀 서울에서 네. 외딴 곳에 괴산에서 운영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네. 운영에 있어서 현실적인 좀 애로사항, 어려움은 없으신지 궁금해 하셨어요. 애로사항이 많죠. 네, 어떤 게 있으세요? 뭐 한두 가지가 아닌데요. 뭐 그냥 하나씩 지금 극복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저희 영업 이거는 제일 원칙인데요. 일단 저희 집에 오시면은 무조건 책을 한 권 사셔야 된다라는 원칙이 있습니다. 사실 그 말은 저희 집에 찾아오신 손님한테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례한 요구죠.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서점하면은 들어가서 책을 보고 내가 마음에 드는 책을 고르는 건데 아니 이 서점에 가면 무조건 사야 돼 뭐 이러면서 근데 그만큼 이제 저희는 저희가 골라놓은 거에 대한 자신감도 있었고 그다음에 꼭 한 권을 사셔야만이 그래야만이 우리가 워낙 책을 지금 안 사는 이런 출판 문화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책이 팔려야 출판사도 살고 이제 좋은 작가도 나오고 이런 그런 선순환의 하나의 고리를 좀 하나 새로 만들고 싶었어요. 그래서 네. 그걸 설득하는 게 사실 가장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오시면은 꼭 사셔야 됩니다. 근데 그 다음에 긴 설명이 필요한데 그걸 이제 못 참고 이제 나가시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아무튼 그래서 요즘은 그래도 저희가 많이 언론에 노출돼 가지고 네. 책을 꼭 한 권 사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다 갖고 오세요. 네. 다행스럽게도. 그래서 요즘 아주 큰 어려움이 요즘은 많이 해결되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소망이기도 네. 하고 또 많은 책을 좋아하시는 모든 분들의 소망이기도 할 겁니다. 네. 이렇게 예쁘고 아름답고 의미 있는 그런 문화 공간으로서의 어떤 작은 책방들이 전국에 훨씬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 네. 다시 옛날처럼 그 숫자를 다 그렇죠. 채웠으면 좋겠다라는 네. 생각이 드는데 질문하신 독자분들도 관심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이 책방을 나도 한번 운영하고 새로 열어보고 네. 싶다 이런 이제 그 마음을 가지신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조언을 좀 해주신다면요. 뭐 좋은 아이 드리기는 이제 뭐 저희도 이제 한 1년 반 정도 운영하고 그래서 근데 이제 저희가 유럽 가서 참 많은 서점을 봤었어요. 많은 도서관, 서점, 그다음에 책과 관련된 공간을 봤는데 거기서 얻은 답 중에 하나는 이제 만약에 이걸 사업적인 측면에서 이제 운영 측면에서 본다면은 서점만 갖고는 안 되겠다라는 이제 생각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특히 서점에는 무조건 인간적인 면이 결합돼야 된다라는 게 저희가 얻은 결론이었어요. 네. 그래서 주인장이 그래서 만약 하겠다고 하시는 분한테 제가 좀 여쭙고 싶어요. 이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이야기하는 거, 얘기하는 거를 대화 나누는 거를 정말 좋아하실 수 있느냐. 그리고 참 많은 분류의 이제 독자분들이 계시죠. 그 많은 분들하고 잘 이렇게 소위 말해서 수다를 잘 떨 수 있는 그런 그 성격이신지 만약 그런 성격이시면은 한번 생각해 볼 만하다. 근데 약간 이제 뭐 수줍음도 있고 그런 이 대화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힘드실 수 만약에 사업적으로만 접근한다면은 사실 너무 힘든 일이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즐기고 이렇게 사람과 사람을 만나서 얘기하고 그 통해서 그러니까 중간에 책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책을 매개로 서로 만나서 얘기하고 판매하고 이런 것들을 잘 즐기신다면 해볼 만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 책방 주인의 지성과 인간적 매력, 그것이 일단 가장 처음에 생각해 볼 만한 문제다. 본인이 네. 그 부분에 자신이 있다라면
뭐 재밌게. 뭐 지성이라기보다는 그냥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매력이죠. 네. 아주 소소한 얘기까지 다 이렇게 하면서 자연스럽게 책 이야기가 되는 거니까요. 사실 저번 아들한테 서점 갔을 때요. 책도 책이지만 네. 그러니까 그런 정말 매력적인 그 주인분들을 만났을 때 네. 느껴지는 충족감이라 그럴까요? 그렇죠. 그게 사실 뭐 가장 기분 좋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항상 그 집에 가서 책 사고 싶고 이런 마음들이 절로 생기기 때문에 정말 하시는 이야기에 공감이 됩니다. 예. 특히 도시는 이게 이웃하고 단절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사람과 네. 사람과의 단절이 돼 있기 때문에 근데 작은 책방 가면은 그런 분들이 계속 이제 모이시는 거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동네 이야기도 하고 뭐 이제 이런 소소한 얘기를 하면서 동네 사랑방 역할을 하고 이 사람과 사람과의 그 외로움의 단절을 거기서 이어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그 동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저는 하시는 말씀에 정말 100% 공감을 네. 하는 것이요. 저는 책은 아니지만 그 중고등학교 다닐 때 동네 레코드 가게 네. 때문에 제가 지금까지도 클래식 음악에 대해서 그 사랑하고 좋아하고 그 문화를 향유할 수 있게 됐거든요. 예. 그럼 그때 그 레코드 가게 아저씨가 다 가르쳐 주신 것이 그때는 인터넷도 없었던 시절이었기 네. 때문에 예, 그 세상에 그 어디서도 얻을 수 없는 지식을 거기서 얻었거든요. 네. 말하자면 그런 역할을 동네 작은 책방이 그렇죠. 해준다라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정말 작은 책방이 왜 필요한 곳인지 금방 모두가 다 이해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래요. 생각이 듭니다. 책만 네. 좋아하면 안 되고 네. 사람을 기본적으로 그렇죠. 좋아해야 되는군요. 맞습니다. 관심도 있고요. 예. 네. 앞으로 꿈꾸시는 원하시는 그 책에 대한 공간이 있으실 것 같아요. 어떤 공간이요? 공간 그리고 계세요? 공간은 뭐 욕심내면 한이 없고요. 그래서 그 유럽의 책마을 갔다 왔을 때 네. 과연 우리에 맞는 책마을은 뭘까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이렇게 어느 마을을 갑자기 만든다기보다는 지금 다 곳곳에 이제 흩어져서 지금 활동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언제 한번 이런 분들이 다 모여서 얘기도 좀 하고 서로 이제 각자 독립적으로 하지만은 뭐 이제 이벤트라든가 이런 거를 같이 한다든가 해서 서로 이렇게 횡으로 종으로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그런 분들이 다 한번 모여서 이렇게 서로 소통하고 네트워크를 맺고 같이 이제 가끔 아주 가끔 이제 함께 이제 활동도 하고 뭐 책 축제도 열고 뭐 이런 거를 열면은 그야말로 우리한테 맞는 새로운 책 공간이 되지 않을까. 제가 생각하는 우리 현실에 맞는 그런 아주 좋은 공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북스테이를 위한 심층 면접을 보실 때 그 예. 불합격자가 여태까지 한 명도 없었던 그 네. 심층 면접 보실 때 마지막 질문이 책을 뭐 얼마나 좋아하세요? 네. 이걸로 꼭 하신다고 했는데 저희도 그런 공식 질문이자 마지막 질문이 있거든요. 네. 자, 김병록 저자님께 책이란 어떤 의미인가요? 책은 뭐 어렸을 때도 그랬지만 지금도 뭐 책은 제 인생의 등불과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살다 보니까 누구나 다 살다 보면 막히는 때가 있잖아요. 힘들 때가 있는데 그때마다 책이 하나씩 이렇게 저한테 열어주셨어요. 길을 밝혀주고 등불을 밝혀주셔서 뭐 참 운이 좋은 건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제가 꼭 힘들 때는 그런 책들이 하나씩 툭툭 나왔어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뭐 정진국 선생님의 유럽의 책마을을 가다 이런 책이 나왔듯이 그런 책들은 꼭 저한테 이렇게 등불을 밝혀주고 그래서 그거에 모든 사람들이 다 그랬으면 하는 바람이 저는 들죠. 저한테는 영혼을 깨우쳐주고 새로운 이제 잃어버린 꿈을 심어주는 게 책입니다. 네. 네. 마지막까지 멋지네요. 네. 오늘 정말 따뜻한 시간이었고요. 말씀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인터넷으로 책을 살 때는 느낄 수 없었던 두근거림이 있는 곳, 바로 오늘 얘기를 나눈 작은 책방이 그런 곳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작은 책방에서 산 책은 왠지 평생을 두고 간직하고 싶을 것 같아요. 네. 이 방송 보시고 책방 지도 들고 네. 전국의 골목골목 아름다운 작은 책방 다니시는 그런 가슴 뛰는 책방 여행 계획하실 분도 계실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자, 저희는 다음 주에도 좋은 책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